이건 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서 뭐 얘기는 하고 싶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말이죠.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얘기도 뭐 준비하고 있다 정도지 뭐 만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1년 반 넘게 네. 미국과 북한이 북핵 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해왔습니다. 협상을 해왔지만은 미국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우선 핵무기 리스트를 내놔야 된다. 그 다음에 핵시설, 핵물질, 화생방, 그게 미사일까지 다 포함해서 리스트를 내놓고 일부 핵무기를 외부로 미국이나 혹은 외국으로 반출해가지고 일부를 리비아 모델식으로 폐기를 해라. 지금 이것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1년 반 넘게 회담을 해왔지만은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전혀 없는 없죠. 상황이죠. 그런 와중에 이제 민주당이 중간선거 끝나와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를 거세게 지금 그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사실을 두고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미국이 북한과 2차 정상회담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지 그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맞다고 한다면 김정은을 만날 생각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고, 만약에 2차 미국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 하원을 야당이 민주당이 차지한 상황에서 그 후폭풍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예. 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워싱턴에 있는 유명한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에서 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이 계속 이 미사일과 핵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지금 워싱턴을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까지는 북한이 핵 활동을 하지 않았다, 미사일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번 CSIS가 디지털 글로벌이라고 하는 상업인공위성 그 사진을 받아가지고 그걸 전부 다 완전히 폭로를 한 것이죠. 폭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 청와대도 지금 여러분 문제입니다.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청와대도 뭐냐면 이 삭감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왜 애시당초부터 대통령과 청와대가 김정은이가 이 핵을 갖다가 완전히 폐기하고 핵 활동을 중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국민하고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과 미국 관리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CSIS 이번에 그 발표를 둘러싸고 조금 이게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반박도 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그 청와대에서도 반박을 했지만은 그렇게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이제 그 뭐 우스갯소리로 가짜 뉴스 공조가 일어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가짜 뉴스라고 그랬고 김의겸 대변인도 가짜 뉴스라고 했는데 문제는 NIT가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보고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CSIS라는 곳은 뭐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도 아시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정말 그 미국의 싱크탱크 중에서도 탑 그 5 안에 드는 항상 5위 안에 들은 2015년 같은 경우는 1위로 선정될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이제 싱크탱크고요. 뭐 아시다시피 헨리 키신저라든지 브레진스키라든지 굉장히 그 미국에 있어서 그런 유명한 저명한 정치인 원로들이 이사로 있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렉스 틸러슨이라고 이번에 이제 초대 미 국무부의 장관이었죠. 이분도 그 CSIS 이사였어요. 보드 멤버로 활동을 하다가 장관으로 이제 발탁된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CSIS가 정말 비중 있는 그런 이제 연구기관에서 그렇게 허술한 보고서를 낼 리 만무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내용 중에서 물론 이게 이제 그 가짜 뉴스라고 반박한 부분은 미국 행정부라든지 이러한 사실들을 북한에서 미사일 기지라든지 이렇게 활발하게 그런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그 미국 행정부에서 몰랐다. 우리는 모르지 않았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짜 뉴스다. 이렇게 이제 몰고 가는데 그것도 그렇게 볼 게 아닌 게 그 가짜 뉴스 청와대 뭐 물론 이제 백악관에서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고 없고도 중요한 이야기지만은 문제는 6월 10일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도 얼마나 강조를 많이 했습니까? 북한과 김정은을 믿고 있고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도발도 안 했고 대화하고 난 이후에는 그래서 정말 자기의 그 업적
것처럼 이제 광고도 많이 했었는데요. 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정말 북한의 그 대변인이라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정말 김정은의 그 착한 행동, 김정은의 그 태도가 바뀐 전향적인 모습을 믿어달라, 의지를 믿어달라. 정말 전 세계적으로 그 외교 망신까지 당해가면서 그렇게 설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학적으로 정말 객관적인 팩트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그 위에 ICBM 기지라든지 뭐 이동 발사대라든지 여전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 국회 정보위에서도 이미 인정을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으로 볼 때 뭐 어떤 미국의 하원의원은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더군요. 더 이상 이제 그 미국의 노력은 헛된 노력이다. 그리고 그 뭐 어떤 또 하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폼페이오도 보내지 마라. 폼페이도 이제 더 이상 뭐 북한의 협상 대상자로서 적합하지도 않고 이때까지 성과에 대해서 정말 이제 냉정하게 따져보는 이러한 시점에서 CSIS에서 이러한 중요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고, 그러면 이러한 그때 대해서 엄중히 받아들이고 왜 CSIS 같이 그런 그 명성이 있고 정말 그 신뢰할 만한 연구 기관에서 이러한 자료를 보고를 했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앞뒤 정황이라든지 그런 팩트를 가지고 북한 문제에 대응을 해야지, 뭐 미국 행정부가 인지하고 있고 아니고 이거는 뭐 논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이제 아셈 그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동남아시아 뭐 회의체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아세안에서 아세안 플러스 3라고 그래서 한중일도 같이 이제 조인트로 그런 이제 정상회담을 같이 개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그 이제 국제회의에 참가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그런 뭐 기본적인 그 취지나 그런 데는 변함이 없겠죠. 그렇지만 난데없이 뭐 다음 회의에는 뭐 김정은을 초대하자. 그리고 또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는 지금 이제 대북 그 제재 해제를 다시 이제 그런 논의를 한다. 불과 그 유럽 가서 외교 망신을 당한 지 며칠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도 모 일간지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외교는 외교 참사라는 외교적인 사고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외교에 있어서는 계속 이제 정말 실패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에 와서는 아세안 회의에 가서 똑같이 그런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정말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우리 실장님 이렇게 또 그냥 엄청나게 막 예. 이 CSIS에서도 잠시 또 이름을 올리셔서 활동을 하셔서 그런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다른 그 싱크탱크와는 달리 권위 있고 말이죠. 상당히 인정받는 싱크탱크인데 얼마 전에 또 빅터차가 지금 얼마 전도 아니군요. 어제군요. 빅터차가 참 우리 정부가 이 삭감물 기지에 대해서 북한을 대변하는 게 참 어리석다, 우습다 얘기하는데, 또 게다가 말이죠. 그럼 니네는 알고 있었지만 왜 국민들한테는 알리지 않았냐. 이거 더 큰 문제 아니냐. 바로 이런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 모순적인 이야기가 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청와대든 우리 외교안보팀이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에 빠져나가기 위해서, 발뺌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이죠. 저번에도 청와대 대변인이 북한이 국가라고 했다가 국가가 아니라고 했다가.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됐든 외국이 됐든 이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선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네. 국가라고 했다가 안 했다가. 또 지금은 북한이 완전히 이 북핵 폐기를 할 의사가 있다, 북핵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믿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은 삭감물을 사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거는 알고 있으면서도 말만 그렇게 했다는 지금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 외교 안보 정책의 어떤 대내외적으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워싱턴의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이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나서 여러분 언론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지금 청문회를 88개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공화당이 상하야원을 장악하고 있을 경우에는 민주당이 60여 개의 사안에 대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청문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의회는 우리 의회와 달리 다수당이 모든 상원 위원장직을 독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을 때는 민주당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원을 민주당이 차지했기 때문에 그 지금 열리게 될 88개 정도의 지금 이 청문회 중에서 제가 볼 때 한국 정부가 대북한 유엔 제재를 어겼는지와 관련된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아하.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 이것은 거의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사태로 갈 수 있겠다. 예를 들면은 우리 기업들이 북한산 무연탄을 과거에 수입했던 거,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 사안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 미 하원이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이 트럼프 행정부 국무성 백악관에 있는 그 담당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사실에 대해서 정인 선서를 하고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네. 자료도 다 내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거기서 만약에 한국 정부가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그것을 눈 감아주고 있거나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이 2019년 1월 3일부터 열리는 이 116차 미국 의회에서 밝혀진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트럼프 행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겠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이 시청자분들께서 이 하원이 어떠한 주제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청문회를 개최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1976년에 코리아 게이트가 워싱턴에 터졌을 때 그때 바로 미 하원 청문회에 한국 문제가 바로 다뤄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미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졌던 그런 이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9년 1월 3일부터 열리는 116차 미 의회에서 이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거기에 한국 문제가 청문회 주제가 될지 이것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정말 큰일인데요, 교수님. 이거 제가 얘기 듣고 나니까 이거 뭐 진짜 하원에서 지금 석탄 문제도 우리가 걸려 있고 말이죠. 지금 대북 지원 사업도 걸려 있고 지금 뭐 워킹 그룹을 지금 만들어서 대북 지원에 대해서 미국이 꼼꼼히 들여다본다고 하지만 그 자료가 다 미국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은. 네, 그렇기도 하고 지금 예. 이제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이제 방송을 조금 그 의회 방송을 일부 이제 그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은 한번 그 시스펜이라는 곳에서 실시간으로 그 청문회는 다 중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청문회 형식이라든지 이런 진행되는 그런 이제 그 상황들이 한국보다는 굉장히 실용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무슨 우리나라처럼 불러서 호통을 뭐 친다거나 뭐 의원들이 자기가 뭐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걸 과시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발견하기 위해서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학술회의보다도 더 치열한 그런 의원과 정인 간의 그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하와이에 있으면 바로 그냥 그 스카이프로 연결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을 다 접촉을 합니다. 다 접촉을 해서 심층적인 그런 청문회가 이제 벌어지고요. 그래서 그 청문회 결과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제 뭐 파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원 그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청문회 항목 중에서 뭐 확정적이지는 않겠지만 지금 우리가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게 지금 이제 북한에 대해서 성적이 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인.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제 따져볼 수 있는 게 그러면 물론 이제 뭐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무슨 뭐 대북 제재를 뭐 해제는 안 했지만은 과연 그 대북 제재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가 얼마만큼 이제 그런 뭐 관리를 했느냐. 그러면은 이 상반기에 논쟁이 된 그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남북 교류를 빌미로 해서 대북 제재와 좀 선이 모호한 것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 행정부에서도 한국 그 정부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국이 유엔 제재를 과연 준수를 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질 경우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더 이상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런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그런 뭐 배려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 뭐 청문회를 통해서 만에 하나 그런 그 유엔 그런 제재를 한국 정부가 고의든 아니든 어겼다는 객관적인 지표라든지 증거가 나올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도 더 이상의 어떻게 디펜스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이 청문회의 그런 결과가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뭐 이러한 것들은 우리나라의 그런 뭐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러한 뭐 상황이 충분히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아, 정말 이거 뭐 갈수록 뭐 더 꼬여만 가고 있고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미국과 북한의 회담, 이게 이제 준비되고 있는 과정에서 말이죠. 이게 열릴지 안 열릴지도 모르겠다. 야당은 하지 마라, 속지 마라, 좋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계속 발을 들였다가는 나중에 이제 대선에서 야당에게 빌미가 잡힐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쨌건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은 북한에 대한 압박에 들어갈 수뿐이 없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대한민국을 또 옴짝달싹 못하기 위해서 청문회에서 지금 나온 대로 야 이거 조사해봐 라고 해서 뭐 하나 터졌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석탄은 터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는 뭐 그냥 엉망진창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11월 8일 중간선거 이틀 뒤에 열릴 예정이었던 미국 뉴욕 회담이 전격적으로 취소가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표면상으로는 북한이 여러 가지 바쁜 일정 때문에 일방적으로 연기를 요구했다라고 하지만은 미국도 사실은 그 11월 8일 회담을 하기 이전에 실무 접촉을 비밀리에 해보니까 북한이 전에 양보할 의사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담이 연기가 된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미국 최고위 회담은 물론이고 제2차 미국 정상회담도 열리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회담을 지금 열기 위해서는 뭔가 회담 이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전에 지금 미국과 북한이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이렇게 전혀 양보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미국과 북한이 만나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실무회담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제가 볼 때 지금 연기되어 있는 뉴욕 최고위 회담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2차 미국 정상회담도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 회담, 그 다음에 미국 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남북 대화라든지 남북 관계도 자연히 경색 국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한반도가 이 2019년부터는 굉장히 어떤 긴장이 더 고조되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만약에 미 하원에서 한국 문제와 관련된 청문회가 열린다고 한다면은 그 한반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외교가 좀 치밀하고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계속 헛발질 날리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아셈회의에서도 좀 격에 안 맞는 행동을 해서 지금도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더 큰 문제가 또 있었다면서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이제 아셈 회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회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의제를 설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은 좀 생경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인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마이크 펜스 부통령하고 대북 제재를 정말 더 강력하게 할 거다. 그래서 앞으로 더 공조를 이제 과시를 하고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여러 나라의 그런 이제 외교를 통해서 대북 제재를 공고하게 할 거라는 그런 이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같은 장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또 그런 고장난 레코더처럼 지금 국제 정세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중국도 지금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고, 중국도 그러니까요. 지금 입장을 확실히 정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산이 복잡한 상황이고, 그리고 푸틴 대통령도 아무리 단독 정상회담을 하지만은 이미 한 달 전이었죠.
볼턴 보좌관이 러시아에 가서 INF 협정에 관한 그런 뭐 파기 선언을 뭐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지만은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굳건한 공조가 이루어지는 그런 약속을 받았던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전혀 그런 한반도라든지 주변국, 국제 정세와는 무관한 그런 이제 현실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지 못한 이러한 외교 활동은 결국은 국익에 어떠한 그런 이제 뭐 불이익을 가져올지는 이제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귤도 보냈지 않습니까? 엄격하게 따지면은 그 귤이라는 농산물을 북한에 이전하는 것도 대북 그 엄격한 잣대로 보면은 뭐 대북 제재에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뭐 인도적인 차원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뭐 크게 문제 삼는 사람도 없고 국제사회에서도 이 정도는 이제 뭐 그냥 눈 감아 주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이러한 그 제스처도 다 정치적인 그런 제스처 아니겠습니까? 남북이 뭐 서로 이제 잘 지내는 게 단순히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북한 비핵화에 대한 근본적인 상황 변화가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우리 민족끼리를 계속 그런 이제 뭐 변함없이 이어나간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한국만 따돌림을 받게 되고 국익에 이제 심각한 그런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불이익이 올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죠. 아, 정말 진짜 오늘 뭐 계속 얘기를 나누는데 이거 뭐 좋은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건 바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원에서 이번 워킹그룹에서 나온 자료들, 또 미국이 지금 입수한 자료들 다 봤지 않습니까? 뭐 석탄 지금 해상에서 환적하는 것들, 뭐 석유 환적이라든가 그리고 석탄 내린 부분들까지 다 미국이 위성 자료로 봤고, 그 다음에 내부 검토 자료, 여러 가지 외환 관련해서 지금 은행 자료까지 다 보게 돼서 그것이 이제 미 의회에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거야말로 이제 뭐 파탄으로 가는 상황이다. 예, 지금 뭐 미북 회담, 뭐 남북 회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미 의회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이 태평양 상에서 예를 들면은 북한 배에게 불법으로 이 원유를 갖다가 실어주고 있다. 그럼 그거를 인공위성이나 그 어떤 군함들이 다 사진을 다 찍어놨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미 하원에서 그 사진까지 다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하원 청문회가 열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우선은 문제가 벌써 생겼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문회를 준비하는 그 하원 의원들의 참모진들이 이미 충분히 그 사태를 조사를 해서 청문회를 올리기 때문에 청문회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미 문제가 포착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원 내년 초에 열리게 되는 이 116차 미국 의회의 한반도 문제가 한국 문제가 그 청문회 주제가 되는지 그걸 우리가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한 가지 지금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도 대북한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다. 그건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볼 때 2년간 이 북한의 어떤 전략적인 결단이 없으면은 대북한 제재는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김정은의 금고가 굉장히 말라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굉장히 초조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김정은이가 제재를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북한 주민을 잘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제재를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하고 자기 주변의 어떤 권력층, 평양에 사는 한 100만 명 정도요. 그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자기의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지금 제재를 해제하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나라의 어떤 지도자처럼 북한 주민들을 잘 먹여 살기 위해서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의 이 관리들이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재를 이 김정은이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북한 주민을 잘 먹여 살기 위해서 제재를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김정은이하고 그 일당들만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제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라는 걸 미국이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또 푸틴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또 제재를 해달라. 그러니까 뭐냐면 또 미국 가서도 제재를 해달라.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가지고 제재를 해달라? 그러면 이것은
이 김정은이가 제재 해제하는 것이 북한 주민이 아니고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제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한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 북한에 중재제를 하겠다, 제재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계속 한국 외교가 외톨이 외교가 되고, 지금 한미 간에 균열이 생기고 긴장이 생기고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 그 피해는 전부 다 우리 국민이나 기업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실장님 정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외교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도 해서요. 그러니까 외교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 뭐 종합 예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 그 외교 라인이 그동안 사실 성과가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대통령들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만 해도 내치에는 인기가 없었지만 그래도 외교에 있어서는 호평을 받아왔었고, 뭐 일정 부분은 물론 이제 뭐 중국과의 그런 뭐 이런 관계도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외교의 기본은 지켜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그런 뭐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 문제를 외교적인 사안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앞뒤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하는 외교가 아니라 정말 그 국익이 고도로 잘 계산이 되어서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정말 그 국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외교 정책을 구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네. 교수님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지금 문재인 정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자꾸 북한 제재를 완화하라고 국제사회에 나가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 민족 공조에서 벗어나서 국제 공조를, 그리고 한미 동맹을 더욱더 공고히 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국가 이익에 부합된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이고,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큰일입니다. 예, 미 하원에서 이번 우리 대북 지원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까봐 조마조마한데요. 예, 북한은 당연히 압박을 가하고 또 군사 옵션을 통해서 북핵을 제거해야 됩니다. 다소나마 위험이 있더라도 한미 공조를 통해서 제거시킨다면 자유통일로도 갈 수 있는데, 그 전에 하원에서 북한에 지원한 내역들이 나오고 우리 정부가 불법적으로 개입한 내용들이 나오면 그야말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끝나고 말이죠. 경제는 박살나고 그냥 후진국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문재인 정부 반문연대로 우리가 깨 나가야 되겠습니다.